그런데 법인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 업종이라든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매매로 해서 업종을 넣거나 뭐 이러면 안 되고 그냥 그러는데. 업종은 그냥 사실대로 그냥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시는 게 제일 아, 좋고 그걸 숨기는 게 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개인 같은 경우는 소득이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소득을 벌어들이면 세금을 내는데 법인은 벌었으면 세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출됐으면 비용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업종을 분류할 때 필요한 거는 지식산업센터에서 그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업종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회피하려고 좀 약간 업종을 임의적으로 기타 서비스업이나 프로그램 연구 개발이나 이런 걸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부동산 투자하고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 분양받을 때 이제 필요하면 이제 그런 업종을 좀 이제 인위적으로 좀 조절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세법하고 좀 다른 문제니까 그거 업종은 이제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임대업이냐 아니면은 매매업이냐 좀 다르긴 해요. 세법상.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이에요. 사고 파는 거예요. 우리가 가락시장에서 사과를 사서 사과를 파는 도매업이랑 똑같이 부동산 매매업도 도매업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속 사고 팔고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은 내가 어떤 주택이든 상가를 사서 임대료를 받는 업을 하는 거고 그런 부동산 임대업은 제재가 있어요. 성실법인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성실법인이면 제한이 있는 게 일반적인 접대비보다 성실법인은 접대비 한도가 일단 낮고요. 법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하는 데 제한이 있어요. 그것도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법인하고 비슷해. 그래서 그런 비용적으로 비용 처리 받는 데 제한이 있다. 임대업인 경우에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긴 너무 설명이 기니까 이제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설명 또 필요하신 비용. 법인의 비용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투자를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서 여기도 다녀야 되고 공부하러 다녀야 되고 부동산 임장도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일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맞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월급을 받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 월급이 지금 저희가 부동산 법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 법인에서 버는 돈으로 월급도 받고 배당을 받아서 100세까지 우리가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원천을 만드는 건데 저희가 지금 젊을 때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거고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법인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법인에서 월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받으면 지금 받는 다른 소득하고도 합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건 좀 부담스러우세요. 실질적으로 소득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세만 늘어나면 다행인데 이제 4대 보험이 같이 늘어나니까 부담스러워서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내가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은퇴하고 아니면 사업을 폐업했을 때 그래서 다른 소득이 없을 때 법인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얼마로 받을지는 이제 결정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그냥 이게 실질적으로 과도하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급여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게 진짜 적정한 비용이냐 이런 걸 따지진 않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세무서에서도 특별하게 따지진 않는데 이제 비용이 문제죠. 다른 비용. 저희가 법인 카드로 비용을 쓸 텐데 만약에 저희가 삼성동에서 매일경제 교육을 받으러 간다. 그러면은 버스로 갈 수도 있고 택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정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공부하러 가면서 사용한 여비교통비니까 카드를 사용하면 괜찮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퇴근을 하기 위해서 제가 피곤해서 택시 타고 간다. 이거는 사적 비용인 거잖아요. 그거를 구분하기가 힘든 것 뿐이지 실제로 본인들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이게 개인적인 비용인지 아니면 회사 업무를 위해서 쓰는 비용인지 확인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것도 애매한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잘 알 것 같아요. 저한테 항상 이제 질문한 게 그거예요. 제가 뭐 밥을 먹는데 법인카드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그거 물어보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쓰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저는 쓰면 안 된다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업 관련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경구매 하다 보면 이제 네. 그 부실 채권이 있어요. NPL이래요. 그런 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작게는 몇 천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돼가지고 내가 이익을
상세를 시켜서 세금을 떤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좀 있었나요? 어떠세요? 아니요, 저는 일단 사실은 없는데 네. 그런 거는 있어요. 인수를 했는데 그 손해가 발생되면 네. 상계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상계된 사실인데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 법인에서 채권을 인수했는데 부실채권이 됐고 그게 이제 대손된 거잖아요. 근데 대손이 됐을 때 대손을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해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채권 포기는 그건 접대비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한도에 걸려서 제한이 걸릴 수 있고요. 특수관계자 채권은 더 안 되고 근데 그 외부에서 채권을 사왔는데 그게 또 대손이 발생되면 비용 처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입증 서류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임의 상각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나 혼자 대손 처리하는 건 안 되고 부동산 법인으로 막 10억을 벌었는데 부실 채권이 5억이 손실을 났어요. 그러면 그건 상계가 되니까 부담은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하나 있는 게 상가나 다른 법인 투자로 다른 거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주택에 대한 임대 사업에 사용했던 주택 판매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있어요. 부동산 법인이 주택을 파는 형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신축을 해서 분양하는 게 있고요. 내가 사서 파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신축해서 분양하는 거는 중과세 규정에서 제외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사서 판매하거나 사서 임대하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이라는 자체 중과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5억에 샀는데 10억에 팔면 5억이라는 이익이 생기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세가 현재 세법은 19%잖아요. 그 19%만 내는 게 아니고 플러스 20%가 가산이 돼요. 근데 그 부실채권으로 마이너스 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5억에 사서 10억에 팔면 5억이라는 이익이 생긴 거고 그 이익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해서 상계되면 일반적인 법인세는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주택 같은 경우는 중과 규정이 있는데 그 중과 규정은 주택 순수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로 과세하는데 이거는 상계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은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 내용은 NPL 쪽에 부실채권 관련해서 상계하는 부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초보에서도 앞으로도 좀 다루겠습니다. 예. 끝으로 세무 관련해서 알고서 접근하는 거하고 모르고서 하는 거하고 매도하고 나서 알아보지 않고 낭패를 맞아요. 보는 게 그런 게 있는데 당부하고 싶은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하고 나서 확인하는 거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결정난 상태에서 세금을 내는 거라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히 팔기 전에 상담이 기본적인 상담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세금이 너무 복잡하고 개인과 법인이 또 다르고 시점별로 또 세법이 개정되고 하다 보니까 사기 전에 상담받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사면서 언제 팔지 결정을 미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보유세가 얼마큼 나올지도 판단해야 되고 나중에 그 물건을 팔 때 현지 기준으로 얼마가 양도세 나올지 이제 판단을 각각 시점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라면 법인을 투자할지 말지부터 일단 상담을 하셔야 되고 법인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이시라면 법인을 투자할지 개인을 투자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상담을 미리 하시는 게 제일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세금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 인사만 해주십시오. 예. 지금은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법인 투자는 권고하고 있지는 않고요. 중과세나 이런 게 많이 개인은 풀렸기 때문에 취득세도 앞으로도 풀릴 거고 그래서 개인 사업으로 매매업을 하시는 걸 하시겠다고 하면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법이 지금 복잡하고 또 대출 이자도 상당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미 투자한 거를 저는 이제 포기할지 말지 결정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지금 결정을 하셔야 될 분들은 물론 매매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갖고 있는 거를 내가 지금 팔지 아니면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상담 보신 분이 있었는데 다가구 주택을 3개 이제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남는 건 없다고 보시지만 본인들 생각마다 투자 방식이 틀린 거거든요. 빨리 팔지 아니면 한 3년에서 5년 더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은 뭐냐면 주택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도 해야 되고 이자율이 오른 거에 대해서 부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건물을 뭐 30억짜리 다가구 주택을 팔았는데 그만한 또 주택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팔면 똑같은 거를 또 살 수 없는 분위기다 보니까 앞으로 투자를 안 할 거면 파시고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고
투자를 하실 거면 어떻게 버틸지 자금 계획을 좀 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법인 투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러 삼성동 배미영 대표님 사무실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추구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